고구마 잘 봤죠? 그렇지. 촬영하니까 대답이 좋네. 계속 촬영해야 되겠다. 자, 지금 이 전 시간에는 우리가 광합성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우리가 농업 행위를 하는 목적은 경제성이다,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은 수량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퀄리티, 품질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는 기능은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 그죠? 유지한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위험이 있다면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식량 지원이고 식량 대량 생산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오점이 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한다? 비료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그죠? 그래서 적정한 접점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까지 했고, 기후대별로 잘 자라는 C3 식포 작물을 구분을 해봤고, 어떻게 해서 CO2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햇빛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포화점들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료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윗 포테이토, 달다 이 말이죠. 단 감자입니다. 이것을 고구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학상으로 보면 분류상에 고구마, 감자 이런 애들을 뭐 한다? 서류라고 합니다. 서류. 들고 다니는 서류가 아니고 이리 분류를 할 때 이런 뿌리나 이런 형태를 가진 것을 서류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고구마는 처음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모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모종. 그 모종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 고구마 뭐 이렇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일정 온도라든지 수분 조건이 되면 싹이 난다. 그죠? 눈이 있으면 싹이 난다 했죠. 그죠? 싹이 나더라. 근데 그냥 여기 소위 오픈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묻어둔다. 그죠? 묻어두고 이것을 한 5cm 간격으로 쫙 묻어두면 여기서 싹이 쫙 올라온다. 그죠? 이렇게 올라온다. 이 안에는 수분과 지금 양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각각 하나가 요게 다 모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종. 요걸 모종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시드링. LING입니다. LING, 시드링. 일반 종자는 우리가 콩이라든지 벽시, 이거는 시드라고 하죠. 그죠? 시드라고 하는데, 이 식물체는 LING에 붙여서 시드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지금 옮겨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고구마 이거 하나로 그냥 심으면 되지 않느냐? 심어도 돼. 심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싹이 몇 개 정도 올라와요? 기본이 3개, 5개 이렇게 올라와. 눈만 있으면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3개, 5개지만 통상적으로 한 3-4개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얘를 잘라서 뭐 한다? 옮겨 심으면 돼. 근데 옮겨 심는데 이 토양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에서 한 3cm 정도 띄우고 요걸 크게 그리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마디가 있죠. 그죠? 여기 다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끝잎은 요렇게 나오가 있겠죠. 그죠? 예, 고구마가 요렇게 잎이 생겼습니다. 여기 모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토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3-4cm 띄우고 여기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 왜? 여기를 자르지 왜 여기를 자릅니까? 얘기하지 말까? 다 했는데 동영상으로 봤는데 여기 아래쪽에 토양에 병원균들이 있죠. 이것들이 여기 아래쪽에는 묻어 있다 이 말이지. 여기 잘라도 돼. 여기 잘라도 되는데 자르면 길이가 적죠. 이 길이가 통상적으로 몇 cm가 가장 좋다? 25cm 이상에서 30cm가 가장 좋은데
이거 한 7, 8cm 자르면 한 15cm 밖에 안 되면은 모종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종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 있으면 이제 심었다. 심는 방법 중에 어떻게 심는다고 했어요? 방법이 몇 가지? 자,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세워서 심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비스듬하게 심는 거. 세 번째는 거의 이렇게 눕혀서 심는 거. 수평 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됐죠? 요걸 수직 심기, 비 심기, 눕혀 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수평 심기. 가장 지금 많이 심는 방법은 몇 번이다? 이 3번. 거의 눕혀 심기. 이걸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여기 세워서 심으면 여기 마디가 여기 있고 이렇죠. 그죠? 그렇잖아.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고구마가 이렇게 달리겠지. 뿌리가.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깊이가 적어도 25cm 정도 돼야 되죠. 실제 그렇잖아. 근데 이게 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토양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시비할 때, 심기 전에 토양을 뭐 했어요? 맨 처음에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첫째. 맨 처음에 시비를 했죠. 그죠? 비료를 줬죠. 두 번째, 경운했죠. 경운, 로터리 경운하고 전기 경운하고 해서 어쨌든 그걸 경운이라고 합니다. 그죠? 흙을 부드럽게, 알이 있는 흙을 위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료한 이 표층에 시비된 이 비료를 전층으로 이렇게 고르게 믹스 웰 했다 이 말이죠. 혼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전층 시비라고 하죠. 그죠? 시비법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비료를 흩었다 하는 것은 여기 표층이죠. 그죠? 표층에 시비를 했지만 비료를 줬지만 이게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엎고 로타리를 쳐서 비료 성분이 여기 다 골고루 섞이게 했다. 이 말은 위에 표토와 심토, 아래쪽 심토까지 전층에 고르게 비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층 시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전층 시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경운하면서 전층 시비가 자동으로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합니까? 심을 준비를 하는 거지. 뭘 만든다? 일항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 위에 이 부분을 뭐라 해요? 두둑이라고 하고, 맞죠? 요것을 고랑이라 한다. 요 합쳐서 뭐라 한다? 일항이라고 한다. 그죠? 일항을 만든다. 일항을 만들 때는 뭐 요즘 트랙터나 경운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한가요? 관리기라는 애가 있어요. 요즘은 관리기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이 관리기를 활용하면 한 왕복 정도만 하면 돼. 한번 갔다가 왔다가. 근데 여기 높은 게 좋은가요? 이렇게 낮은 게 좋은가요? 두둑이 높이가 30cm인가 하고 요게 15cm인가 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게 고구마 재배에 좋을 것 같아요? 왜? 응? 왜 30cm가 좋아? 일단 배수다. 배수가 잘 되면 왜 좋은데? 배수가 잘 되면 왜 좋냐고. 뿌리가 안 썩어. 그렇지. 썩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고구마는 전분이 많죠. 그죠? 이게 만약에 수분이 많으면 썩어버린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습한 조건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30cm로 두둑이 높은 게 좋다. 왜 좋느냐 이 말이죠. 활착이 잘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누질러지겠죠. 그래서 여기 30cm이던 것이 한 25cm 이렇게 밖에 안 돼. 그럼 아래쪽에 누질러지니까 뿌리가 잘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나죠. 그리고 못 자라.
그래서 이렇게 두둑이 높은 게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뿌리 생육에 좋다. 그죠? 뿌리 생육에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고구마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 이걸 뿌리를 하죠. 그죠? 근데 뿌리인데 자 여기에 뭔가 달렸어. 이걸 뭐라 한다? 덩이죠. 덩이. 그럼 뿌리 덩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덩이 뿌리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구마는 뭐가 지금 자라서 우리가 먹는 고구마가 열매가 달린다? 뿌리. 그래서 전문용어로 쓰면 괴근이라고 해요. 괴근. 이해됩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괴근이 이걸 먹는다. 근데 감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면은 감자는 이 줄기가 뿌리 줄기예요. 아래 뿌리 쪽에 있지만 뿌리라 얘기 안 해요. 뿌리 줄기가 이 잔뿌리는 있는데 뿌리 줄기가 자라서 여기 감자가 이렇게 달려요. 그럼 무슨 성식물이다?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것을. 괴근은 아니고 괴경줄기다 이 말이에요. 시험 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거 하나예요. 괴근하고 괴경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됐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설명하겠지만 우선에 자 시비를 하고 경운을 하고 언제 뭐를 만듭니까? 일항을 만들었죠. 그죠? 됐죠? 그 다음 일항을 만들고 나면 네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응? 이제 심어야지. 뭘 심는데? 순. 우리말로 하면 순. 한자어로 하면 모를 길른 모를 옮겨 심죠. 그죠? 그럼 모를 기른 것을 육묘이식이라 하죠. 모를 옮겨 심는다. 육묘이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식하고 나서 뭐예요? 그냥 집에 가면 돼. 다 했어. 이제 심었어.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비닐을 덮는다는 얘기가, 비닐, 피복.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봤죠? 이 비닐 피복은 자, 일항을 만들고 먼저 피복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비닐을 멀칭을 요렇게 하고 심는 방법이 있고 그죠? 됐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쭉 일항이 요래 있으면 여기다 요렇게 눕혀서 이렇게 심고 나서 비닐을 덮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죠? 아, 그렇잖아. 두 가지 종류잖아. 그러면 먼저 심고 나서 비닐 멀칭을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하고 나서 요 속에다가 이렇게 눕혀서 심어도 되겠죠. 그죠? 아, 요것은 그 각자 선택의 몫이에요. 알아서 선택하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자, 비닐 피복을 먼저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후에 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왜 이렇게 할까? 자, 비닐 피복을 먼저 하고 사람이 손으로 심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비닐이 딱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소위 꼬챙이 꽂을 때 요렇게 생긴 게 있어. 끝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요 손잡이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줄기를 딱 이렇게 길이로 있으면 요만큼 해서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끝을 어떻게 한다? 구부려. 완전히 구부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부려서 이렇게 씌워버려. 그래서 밀어 넣어.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위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야 되죠. 그럼 무릎 관절이나 이 관절에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일이 되다 힘들다. 대신에 신고 나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이미 멀칭 다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끝.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으로 눌러줘야 된다. 이 줄기하고 토양하고 밀착되게끔 해야 된다 그랬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꽂아만 놓고 집에 가버리면 다 죽어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시들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온도가 28도, 29도, 30도까지 올라가면 비닐 속에 비닐 위에 있는 거는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속도가 먼저 하는 거는 일단은 해놓고, 그러니까 이식 이후에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요렇게 심는 거지. 먼저 이식을 하는 거지. 하고 그 다음 비닐 피복을 하는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응? 작업을 하기가 편하다. 왜 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다가 요 새스랑 있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쭉 끌며 지나가. 표시만 해놔. 내놓고 25,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놔뿌리. 그냥 요 끝에다가 요 잎 끝 있죠, 잎 끝에 요 줄기 끝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쭉 놓고 가. 놓고 나서 저팔계라든지 이런 거, 호프, 갱이란 게 호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토, 피복이 아니고 이거는 복토죠, 그죠? 복토는 소일 멀칭 또는 커버링, 토양을, 흙을 덮는 거예요. 몇 센치로? 깊이 3cm에서 4cm 정도 그냥 슬쩍슬쩍 덮으면 주면 돼. 그럼 끝이야. 근데 끝인데 심는 거는 끝났어. 그죠? 그러면 잡초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놔두면 잡초가 막 옷자라겠죠. 잡초가 막 많이 자라겠죠. 그죠? 비닐 멀칭 안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면 이렇게 토양이 있으면 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냥 놔두면 이 잡초 종자가 몇 프로다? 전체의 99.999%입니다. 그냥 놔두면 100%. 작물을 뭐 우리가 손 안 대면 그대로. 그런데 이 중에서 빛을 받아야, 라이트,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하는 잡초가 몇 프로다? 과학적으로는 6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머지는 다 가시예요. 가시고 표토에서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건 95%, 99%가 뭐다? 전부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해. 광발화성이다. 그럼 얘들은 비닐을 멀칭, 피복을 딱 검정색으로 해놓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못 받죠? 그러니까 발화를 못 하는 거지. 그럼 잡초 방지가 가장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육묘 이식하고 뭘 한다? 비닐을 요렇게 덮는다. 비닐 멀칭을 한다. 요것을 복토하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죠? 덮는 거는 같아. 멀칭하는 건 같은데 먼저 토양을, 흙을 덮고 그 다음에 이식하고 토양 덮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비닐을 멀칭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이제 육묘 이식 끝났어. 고구마. 근데 말입니다, 그냥 이래 놔두면은 쥐가 잘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럼 뭐 왜 못 사는데? 왜 아닌데? 왜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뭔가가 2% 부족한 것 같죠? 아, 그래 보이잖아. 그럼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어? 불? 파이어? 아, 확실히 하자. 파이어가 워러리가 물이겠지. 그 물이 왜 필요할까? 호흡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자, 물. 네, 나오네. 자, 물.
자, 답이 호흡할 때 이제 필요하다 했죠. 그죠? 호흡할 때 필요하다. 이랬죠. 그죠? 광합성 할 때도 필요하고 호흡할 때도 필요하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숨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심어놨죠. 심어놓은 것은 요렇게 줄기를 심으면 요렇게 되겠죠. 잎이 끝에 요렇게 세 개가 달릴 거예요. 여기도 잎이 요렇게 달리죠. 마디마다 달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지금 이미 토양 속에 묻혀가 있어. 여기까지. 요 잎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복토를 했죠. 한 3, 4cm 이렇게 덮었다. 흙으로. 덮고 그러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이렇게. 흙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뭘 덮으냐. 비닐을, 멀칭을 딱 덮어놨다. 새까맣다. 예를 들어서. 새까맣게 안 보여. 요것만 보여. 끝, 잎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이래 놓으면은 여기에 중간중간에 흙이 지금 로타리 경운을 해서 이렇게 공극이 많아요, 적어요? 토양과 토양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공극이라 한다 했죠, 그죠? 이 공극이 많은 거예요. 공극이 많다는 것은 얘가 뿌리를 이 줄기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된다 했죠. 그 수분이 공급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토양 입자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야 좋아요? 아니면 느슨하게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밀착이 돼야 되겠죠. 밀착. 그 밀착이 돼야 돼. 그러면 토양 속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양 속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토양 입자는 이거고 토양 입자를 크게 그려 봅시다. 일단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뭐가 있다? 이 사이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수분 공급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 뿌리가 이렇게 나기가 힘들다. 자라기가.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요걸 눌러준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준다.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여기 압착이 쫙 되면서 수분이 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나올 마디가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덮여 있어. 새까맣게. 덮여 있으니까 뭐 한다? 여기서 줄기가 나온다, 못 나온다? 줄기는 못 나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럼 뭐가 나온다?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구마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 심었던 게, 이거라고 가정할까? 이게 계속 자라겠지, 그죠? 자란다. 그래서 이게 넝쿨성으로 자란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덮어버려요. 이 주변을 이만큼 덮어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피복이란다. 피복. 우리 옷을 피복이라 하죠. 그죠? 피복제. 그래서 피복 해버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완전히 나중에 다 덮여버려요. 고구마 줄기하고 잎으로. 그런데 이제 수확 시기가 됐어. 이제 고구마 수확 시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고구마가 이렇게 본다면 여기 잎이 있겠죠. 그러니까 줄기를 여기서 막 이렇게 자랐다 했잖아. 이 줄기를 딱 잘라서 없애야 돼. 여기 있으면 여기 잘라서 없애고 나중에 비닐을 이렇게 벗겨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 과정이 필요하잖아. 비닐을 이렇게 전부 제거를 딱 해보면 이 안에 고구마가 이만큼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쏟아질 정도로 많이 달려 있어요. 그 고구마 수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삽으로, 아니면 호미로 너무 힘들다. 요새 기계가 나오고 뭐해요? 기계로, 전기로 쫙 지나가면서 싹 뒤집어 엎죠. 그러면 요즘 최현대식 기계는 어디까지 하느냐? 이걸 쫙 지나가면서 감자 수확, 마늘 수확 하듯이 나중에 요 마대 있죠? 포대에 전부 다 담아버려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때요? 해가지고 요 탱크가 있어요. 수확 기계 탱크에 담고 그걸 배출을 시키면서 마대에 20kg, 10kg 단위로 탁탁탁 담는
거기까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어디 하느냐? 그냥 통상적으로 쭉 해놓고 뒤집어 놔요. 그냥 뒤집어 놔, 이렇게. 흙을 제거하고 이렇게 뒤집어 놔. 그럼 이게 위로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수확을 해서, 이제 고구마 수확을 해서 하고, 그냥 창고에 지장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까요? 조금 냉장이고 비단도 그러면 고구마를 수확해서 바로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될까요? 말려야 왜? 왜 말려야 되는데? 썩지 않고 왜? 말리면 왜 안 썩는데? 성분이면 어? 성분이 사실 수분이 없어지니까 없어서 또 수학년들 전환이 왜? 왜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안 돼? 내도 되나? 안에 물이 얼면 그 바로 넣어도 되겠지, 그죠? 되겠지 라고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우습게 알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방금 수확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조금 놔둬서 이렇게 수분 정발을 시키고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데, 바로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확할 때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달려있다. 상처가 나죠. 이 상처가 난 상태로 하면은 상처에 균이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부패균이 잘 들어가. 그래서 이것을 섞지 말라고 미리 여기 상처난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걸 치료라 하기에는 없어 보이잖아. 그럼 뭐라고 한다? 영어로 써서 큐어링이라고 한다. CURI에 이제 큐어링을 한다. 그러면 큐어링은 고구마나 감자나 이 온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25에서 28도씨 정도에서 보관을 해. 처음에. 그 다음에 실내에 가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어. 그냥 실내에 이런 광물이 안 와요? 이런 이 사각형으로 된 거, 노란색, 초록색 이런 거 있죠? 이게 중간중간에 구멍난 거. 처음 보나? 이게 농가에서는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담아 놓고 한 2, 3일 정도 치료를 하는 거예요. 큐링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소위 큐링을 하면은 이 고구마에 이렇게 상처가 났던 게 딱지가 않는다. 딱지. 우리 사람처럼 딱지가 앉아. 그러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한다? 냉장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한 3개월, 5개월 지나서 가격이 좋을 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번에 다 소비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조금씩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걸 이제 딱지가 않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아물이라고 그래요. 아물이. 아문다. 상처가 아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구마 다 재배 다 했죠? 아니, 고구마 재배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소위 맛배기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가보자는 거예요. 자, 열로 봅니다. 맨 처음에 싹을 키우죠. 발화를 시켰잖아. 발화가 아니고 싹을 키웠잖아. 처음에, 그죠? 아니, 싹을 키워야 이게 우리가 옮겨 심었잖아. 그럼 요것도 심는 범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 남부지방에서는 5월 초에 고구마 모종을 이식을 해요. 근데 요것은 며칠 정도 키워야 25cm, 30cm 정도 되느냐, 얘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자라긴 하겠죠. 그럼 대신에, 아니, 이 모가,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빨리 자라겠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요.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으면 빨리 자라요. 대신에 너무 온도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잘 자라긴 하는데 연약하다 이 말이죠. 연약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병에 약하겠죠, 그죠? 그리고 옮겨 심었을 때 정착하는 정착 정도가, 뿌리 내림 정도가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아물이라니, 야물다는 말 들어봤어요? 단단하다, 야물다, 튼튼하다. 그럼 여러분들 사회 나가기 전에 하드 트레이닝을 대학에서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 나갔을 때 단단하게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출석 바로 부르고 애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 8시 출근해야 될 경우도 있고 7시에 출근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럼 얘는 너무 온도를 높여서 빨리 키운다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하게 자란다. 이것은 옮겨 심었을 때 정착을 못해. 정착하는 정도가 약해. 그래서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적정 온도라 그래요. 온도에 대한 개념. 요걸 줄여서 적온이라 한단 말이에요. 적온. 됐나요? 근데 작물이 자라는데 그 이상 온도로 가면은 죽을 경우도 있고 생육이 안 될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 한다? 작물 생육의 최고 온도라고 하고, 이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작물이 죽거나 아예 생육을 못 하는 게요. 그걸 무슨 온도로 한다? 최저 온도로 한다. 요 개념, 온도에 대한 것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 남부지방에서 5월 1일 날 만약에 고구마 모종을 6묘 이식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묘를 키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언제? 아무리 못해도 4월 1일, 그러니까 3월 한 20일부터 키워야 됩니다. 실제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월 20일 되면 여러분들 따뜻해요? 추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낮에는 뭐 약간 따뜻하지만 밤엔 춥죠? 그러면 토양에 이게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놨다고 가정하면, 그죠? 이렇게 이제 모종을 만들려고 심어놨다고 하면은 복토를 하고 밤에 온도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뭐 한다? 이 비닐을 덮어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빨리 할 때는 소위 열을 내는 열 재료, 소위 양열 재료로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깔아두고 열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 하라면 귀찮아서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러하다. 온도를, 적정 온도를 25도씨 내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35도씨로 해주면 어떠냐? 연약하게 자라서 물러진다. 소위 물음병 발생부터 시작해서 옮겨 심었을 때 뿌리가 잘 못 내린다. 소위 뿌리가 내리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 착근이죠. 착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고구마를 내가 지금 재배를 하는데 어떤 고구마를 보니까 맛이 있고 좋은데 어떤 경우는 고구마가 안에 심이 있고 크기만 소위 대빵이 크고, 그죠? 대빵이란 말 알아요? 되게 크고 엄청 크고, 어떤 거는 소위 길쭉하고 어떤 거는 길쭉한 것보다 더 홀쭉하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생겼고 군고구마용으로 한다든지 뭐 다양해.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품종이라고 했죠, 그죠? 품종.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재배 방법입니다. 재배 방법. 그러니까 재배 방법 중에 재식 방법이 처음이에요. 자,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 한다 했죠. 이 양은 벼를 논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 양이라 한다 했고,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는 이식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근데 이식 하는데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고 비스듬히 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눕혀서 심는 방법이 있다 했죠, 그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고구마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품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심으면 옆에만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사이즈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비스듬히 심는 것은 적정하게 어느 정도 달리긴 해요. 달리는 데는 사이즈가 또 커.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 눕혀서 심는 것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모양이 약간 요렇게 길쭉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선호도가 이게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심은 것이 좋아 보이죠? 그죠? 좋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 요것은 수직으로 심어 놓으면은 죽을 확률이 거의 없어. 왜? 여기 마디가 요 아래쪽에 여기 수분이 많은데 다 있죠, 그죠?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수분 증발이 요 지표면 위로 많이 되겠죠? 많이 되니까 어떻다? 죽을 염려가 많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어느 날 죽어 있더라. 그러면 죽은데 심는 것을 보충해서 심는 것을 뭐라 한다? 보충해서 심는 걸 뭐라 한다? 보식이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이 용어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비닐 멀칭해서 다 심었어. 근데 여기는 요렇게 심어서 잘 자라는데, 어떤 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없어. 소위 미싱 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죽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옮겨 다른 걸 모종을 가져와서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걸 더할 보자해서 보식이라 한다 이 말이죠. 보식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소위 죽은 것도 있고 심다 보면은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거, 심다가 빠뜨린 거. 그래서 여기 없어. 안 심겨져 있어. 요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 결주라고 합니다. 결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심었어. 안 심은 데가 안 나니까 그것을 없는 것을 결주하고, 이 결주된 곳에 보식하는 것을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결주 보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결주 보식. 그러니까 보식의 개념은 무조건 여기가 죽어 있거나 안 나 있거나 한데 옮겨 심는 것을 보식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결주는 영어로 하면 뭐다? 없다, 미스, 놓쳤다. 미싱 힐이라고, 힐. 미싱, 미스, 놓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뭐 영어로 하면은 I miss you 하면은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는 놓쳤다, 놓친다 이 말이죠. ing 붙여서 미싱 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식은 결주를 이제 보충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갑니다. 그러면 고구마가 뿌리만 먹나요? 줄기 먹죠? 그러면 나는 고구마 뿌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뿌리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럼 뭐가 관심이 있다? 고구마 이렇게 달렸다. 달려있어. 그럼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즘 줄기를 많이 드세요. 왜? 줄기 왜 많이 먹을까요? 줄기 왜? 일단 우리 요즘 섬유질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섬유질이 많다 이 말.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중에 얘는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가 많아요. 리그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줄기에서는. 어릴 때는. 그러면 줄기를 해서 먹는 거하고 나는 뿌리가 중심이다 하는 경우하고 재배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첫째는 뭐가 달라야 된다? 품종이 달라야 된다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달라야 된다? 재배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재배법을 어떻게 하느냐? 비스듬히 심는 거하고 눕혀 심는 게 줄기가 더 많이 나요. 뿌리도 많이 달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재배법 중에 비료 있죠, 비료. 비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료의 3요소가 뭐였죠? 크게. NPK죠? 질소, 인산, 카리죠, 그죠? 질소, 인산, 카리잖아. 4요소 하면 칼슘이 들어가죠, 그죠? 5요소 하면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일단 NPK다. 여기서 보면, 이 질소는 주로 어떤 작용을 해요? 질소 했잖아. 엽록소 할 때 뭐였어요? 맨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고, 요 질소가 있다 했잖아. 클로로필 엽록소에. 그럼 질소는 뭐하고 주로 관계되어 있다? 광합성. 그러니까 줄기 생장, 잎 생장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이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그러긴 한데, 주로 열매하고 관계에 있다. 프루트. 주로입니다. 그 다음 K는 뭐하고 관계에 있을 것 같다? 이제 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저 뿌리 얘기하려고 하겠지. 뿌리하고 관계되어 있다. K가. 그러면 고구마 재배할 때 요 질소를 많이 주면은 줄기가 많이 자라. 칼륨을 주로 많이 주면 뿌리가 많이 들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구마 재배할 때 이 칼륨을 많이 주는 이유는 뿌리 때문에 그렇다. 뿌리 생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 핵심입니다. 그죠? 그 나머지 이제 각 성분이 하는 역할들은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또 얘기합니다.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는 대충 했잖아. 여러 가지 ATP 형성에 관여하고, 여러분들 책 보면 막 나와. 근데 머리 복잡해. 1학년 때는 제너럴하게 가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토마토 있죠? 토마토가 어떻게 쓰나요? 토메로. 이렇게 쓰죠, 그죠? 토마토 프루시 이렇게 달리잖아. 그 분류학상으로 보면 토마토가 채소입니까? 과수입니까? 네? 무슨 채소? 누구? 과채류 누가 했나? 과채류, 과일채소잖아, 그죠? 이제 배웠으니까 좀 전문용어로 쓰자. 과일채소다. 토마토 맞죠? 원예작물 중에. 그죠? 근데 얘가 어떤 데 보면 밑에 배꼽이 요래 썩어 있어. 요걸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이 병을. 배꼽이 썩어 있다. 그대로 하면 되지. 배꼽이 썩어 있다. 뭐? 그냥 배꼽 썩은 병. 이 배꼽 썩은 병이 발생한다, 이 말. 그럼 뭐 때문에? 이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한 성분에 이런 거예요. 특수한 성분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있다. 그 다음 무가 있다. 무를 이렇게 그릴까요? 무가 있는데, 이 무가 바람든 무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은 배추 재배를 원체 과학적으로 잘하니까 바람든 무가 없어. 이 무가, 여기 바람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 이 붕소라는 얘가 결핍된 경우예요. 미량원소지만 아주 적게 필요하지만 여기에 부족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것도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벼 있죠, 벼, 라이스. 이 벼 같은 경우에 가을 되면 잎에 요렇게 깨 있죠, 참깨. 참깨처럼 요렇게 반점이 생겨. 그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참깨, 깨의 씨앗처럼 무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깨씨 무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씨 무늬병. 그럼 이건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철을 비롯한 미량원소들이 부족할 때, 가을 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여기에 우리 김이 죽은 게 생기듯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광합성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못하겠지. 그러니까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16대 원소라고 해서 그냥 16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원소들이 토양 속에 존재하고 있고 식물이 필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전부 밭에서 재배하죠? 논에서 또 재배하죠. 그러니까 이걸 흙에서 재배하죠. 흙에서 재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흙 재배. 흙에서 경작한다. 그러면 토양 재배 하겠죠, 그죠? 토양 재배라. 그 이런 다른 말로 하면 토경이라. 토경 재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흙 없이 그냥 일반 배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배지는 있습니다. 그게 산업적으로 이제 크죠. 원예작물 딸기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애들은 이 흙에서 주로 안 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베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설재배라고 해요. 여기서. 고설재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양양분을 토양에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요 들어가는 유입 물 탱크에서 물을 공급하고 여기서 양분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합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는 선재배한다? 양액재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액재배. 영어로 하면 원래는 수경재배에서 하이드로포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양액에 의존한다. 그래서 양액재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물 재배는 단순하게 토양에서 하던 데서 양액 재배까지 가고 지금은 공간을 이용한 재배 방식까지 나와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응? 크게 얘기해 봐. 좀 크게 얘기하자. 밥을 안 먹었나? 뭐라 그래요? 시설 재배인데 1단입니까? 여러 단입니까? 다단식을 하죠. 단이 여러 단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을 하여 뭐 하자? 식물 공장이라 하자.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 보면 미세먼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 자녀를 둔 집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런 경우는 이게 요즘 그 청소기야 그 뭐라 그러지? 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 이걸 뭐 틀어놔도 되겠지만 이게 벽면이라든지 이런데 그죠? 그 식물을 심어. 어떤 식물? 먼지나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식물. 그 공기정화 식물이라. 그런 것까지 지금 걸쳐서 지금 토경에서 시작해서 수경 지금 뭐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럼 토경은 리스크, 위험성이 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 그냥 토양에서 노지 바깥에서 재배하는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응? 토양의 질에 따른 결과. 그렇지. 토양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토양이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많이 서식되어 있다 하면 소위 절단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장점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적게 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영양 성분들이 토양에 많이 녹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6대 원소에 의존해서 주지만 그 위에 우리가 모르는 성분들이 토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먹었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에 있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비바람 치잖아. 그죠? 태풍이 불잖아. 이런 경우에는 도복 쓰러진다든지 과일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낙과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지 스스로 저항력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그 시설 재배를 하면 그걸 다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오히려 좋은데
수경 재배에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만일까? 그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계란이 있다. 이 30cm 안에 되는 케이지 속에 고개도 까딱 못하고 이렇게 키우는 닭에서 나온 계란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내만도로 돌아다니면서 기분 좋게 해서 나온 계란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Nobody know. 그렇지만은 아마도 동물 복지를 생각한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낳은 계란이 더 영양성분은 모르더라도 뭔가 우수한 물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